임오 군란 역사적인 배경. 우선 임오 군란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음 백과를 통해 살펴보고 본론에 들어갑시다. 가로 안은 저자의 글입니다. 역사적 배경. 군란의 배경을 단지 민씨 초축 정권에 대한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수구파의 정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고종을 비롯한 민씨 촉축 정권이 개화 정책을 추진해 일본과 구미 제국과의 교섭 통상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개화파와 수구파의 반목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개화파 관료가 제도 개혁에 따라 대거 등장하자 수구파의 반발이 격화되었다. 특히 오영을 폐지한 후 무의 장호에 두영을 설치하고 별기군을 창설하는 등 군제 개혁이 단행되자 구 오영 소속 군병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1881년 전개된 수구파의 위정 척사람과 이재선, 안기영 등의 토회 반정 음모 사건을 계기로 민씨 척축 정권은 대원군파와 특히 남인 계열의 수구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함으로써 지배층의 분열은 극도에 달해 있었다. 이 밖에도 민씨 척축 정권의 인사행정의 문란, 매간매직, 관료층의 부패 및 국고의 낭비,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인한 불만 등을 군란의 배경으로 들 수 있다. 민씨 척축 정권이라는 표현은 의도적인 조작의 표현입니다. 백과사전에서의 이러한 표현은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역사, 자기 나라 국모를 민씨 척축 정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수준과 소속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남인 계열의 수구파란 실학과 동학의 주체 세력들입니다. 임오 군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수차례 걸친 군병들의 반항이 있었다. 1863년에 금이영 소속 군병의 소요, 1877년 8월에 훈국병 소요 등은 모두 굴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임오 군란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도 굴료 문제에 있었다. 군제 개혁 후 구 오영 소속 군병의 대부분 실직하였다. 또 무이영과 장호영은 개편된 군병이라 할지라도 신설대 별기군에 비해 열악한 대우에 처해 있었다. 더욱이 이들 구 오영 소속의 군병들은 13개월이나 군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특히 그들은 군료 관리인 선해청 당상 민경호와 전 당상이었던 경기관찰사 김보연 등의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경과 1882년 6월 초에 전라도 조미가 도착하자 6월 5일 도봉소에서는 우선 무이용 소속의 구 훈련도감 군병들에게 한 달분의 급료를 지급했으나 겨와 모래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반이나 모자랐다. 이때 포수 김춘영, 유복만 등이 손해청 고직과 무이영 영관에게 항의해 시비가 격렬해졌다. 이에 다른 군병들도 합세하여 도봉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시 공중에 있던 민경호는 이 소식을 듣고 김춘영, 유복만 등 주동자를 포도청에 가두었고 혹독한 고문을 가한 후 그들 2명을 처형하도록 하였다. 이 소식에 격분한 군병들은 김춘영의 아버지 김장순과 유복만의 동생 유춘만의 주동으로 통문을 발송, 군병의 결집을 보수하였다. 6월 9일 소요는 마침내 대규모의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우선 민경호의 집을 습격했고 이후 행동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대원군의 지시를 받았다. 대원군이 군병의 대표자들에게 어떤 밀개를 지령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군병들의 이후의 행동으로 볼 때 전에 있었던 이재선의 토해 반정 음모 사건 당시에 거행 계획을 실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원군의 신복인 호욱이 군병으로 변정하고 군란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이들 군병은 동별영과 경기 감행의 무기고를 습격하고 포도청에 난입해 동료를 구출한 뒤 척신과 개화파 관료의 집을 습격하였다. 이날 저녁에는 일본 공사관을 포위 공격해서 하나부사 공사는 가까스로 일본으로 탈출하였다. 군란 이틀째인 6월 10일에는 사태는 더욱 확대되어 영동년부사 이채용이 살해되었고 뒤이어 권례로 난입한 군병들에 의해 민경호와 김보연도 살해되었다. 민씨 척축 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명성황후를 제거하려고 찾았으나 명성황후는 여흥 부대 부인 민씨와 무예별감 홍제이의 도움으로 탈출해 윤태진의 집에 은신했다가 광주 여주를 거쳐 장호원 민흥식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군병이 궁궐에 침입하자 고종은 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맡겼고 이 과정에서 대원군은 재차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대원군은 먼저 군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오용의 복설, 통리 김우하문의 혁파, 상군부의 복설을 명하였다. 제2단계의 개혁으로 척족을 제거하는 인사를 단행하였다. 맏아들인 이재면을 훈련대장 겸 호조판서, 손해청 당상에 임명하여 병제 양권을 장악하게 하였다.
영의정 홍순목을 유임시키고 인망 있는 신흥조를 우의정에 임명하였다. 그 밖에 신정일을 어영대장으로, 조이순을 금의대장으로, 임상준을 총용사로, 점영원을 도승지로 임명하였다. 이어서 중앙의 각 부서 및 지방관에도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였다. 대영군이 등용한 인물들은 대부분 남인계열에 속하는 노정치가들이었다. 그러나 인재의 부족을 통감한 대영군은 투옥 또는 유배 중인 죄수들을 석방시켜 등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에 제3단계로는 서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각 지방의 및 납세미의 상송을 명해 군병의 군료와 도민의 식량에 중당하였다. 이어서 민폐의 근원이 된 신감체와 해홍체의 징수금지, 주전금지, 도가의 민폐금지 및 무명잡세의 징수금지 등을 명하였다. 그러나 대원군 정권은 불과 33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명성 황후의 국장열차를 강행하는 동안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다는 것. 둘째, 고종 친정 10년간 대원군파는 철저히 탄압되어 신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였다는 것. 셋째,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군란 처리를 위해 청일 양국이 재빨리 출병한 데다가 특히 청나라가 대군을 출동시켜 7월 13일 대원군을 납치한 것을 들 수 있다. 상기의 내용은 백과사전의 내용인데 명성 황후의 국장열차와 이모군란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요. 백과사전이 이모군란과 을미사변을 혼동할 정도의 수진이라는 말인가요? 하나부사 공사 일행은 6월 12일 영국 측량선 플라잉 PC호에 구조되어 15일 나가사키에 도착, 곤란 사실을 외무성에 타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무력을 배경으로 한 대조선의 기본 방침으로 세웠으나 방법에 있어서는 강경 옹고원의 두 파로 나뉘었다. 하나부사 공사 일행은 6월 29일 지몰포에 도착했고 7월 3일까지 약 1,500명의 병력이 상륙하였다. 하나부사 공사 일행은 일개 중대의 호위 병력을 인솔해 7월 3일 입경하였다. 청측에서는 6월 18일 청출사 일본 대신 리수창이 서리 북양 대신 장수성에게 친전보를 받고 곤란 소식을 알게 되었다. 장수성은 즉각 이 사실을 총리 아문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조선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통영수사 제독 정여창에게 쾌선 두 척과 군함 한 척의 출동 준비를 명했다. 마건충은 입경 다음날 인천으로 가서 하나부사 공사를 만나 교섭 제기를 종용하였다. 13일 정오 우선 정여창, 우창칭, 양제독과 마첸충은 대원군을 예방해 안심시켰다. 그리고 오후 4시경 담내온 대원군을 강제로 납치해 밤을 타 남양만의 마선포로 호송, 청나라 병산편으로 텐진으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하여 대원군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모군란의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상기와 같이 흘러왔다고 합니다. 이모군란에서 청군으로 등장하는 세력의 정체는 바로 신식군대인 청조선입니다. 조작된 차이나의 변발한 만청 대놈의 청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리안 X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흥선대원군이 탐백전을 발행해 재건한 조선의 전국 경복궁이 경도인 서울이 아닌 한양의 중심 관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천하사의를 지탱했던 개경 서울의 금성 천조가 외세의 무장 집단에게 무너지면서 왕부를 도와줄 그러한 기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고종 황제가 계셨던 곳이 어디였는지부터 살펴봅시다. 명성 황후께서 이모군란 시 광주, 여주, 장호원으로 피난 가셨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였는지 우선 살펴봅시다. 화양정은 세종 때 말들이 떼지어노는 모습을 즐기기 위해 지은 정자이다. 뚝섬은 태조 때부터 말을 먹이는 곳이었으므로 세종은 제14년에 이곳에 정자를 세우고 주소에 있는 말을 화산 남쪽으로 돌려보낸다는 구절을 뜻을 따서 화양정이라 이름하였다. 황제국 주 모강의 팔준도의 무대 화양과 조선의 화양은 동일한 지역으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화산의 남쪽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주나라의 수도 호경은 조선의 전궁 경복궁이 있었던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고종 19년 1882년 6월 이모군란이 일어나 명성 황후가 변복을 하고 창덕궁 뒷문으로 빠져나와 장호원으로 피난을 갈 때 광나루까지 가던 중 이곳 화양정에서 잠시 쉬어갔다고 합니다. 뒷날 명성 황후가 창덕궁으로 환궁하자 사람들이 정말 화양정이 회행정이 되었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자, 그러면 명성 황후가 창덕궁으로 환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종 황제께서 계셨던 곳은 창덕궁으로
창덕궁의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정체를 밝혀봅시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부대는 화성입니다. 정조대왕이 계셨던 궁실은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의 제7수를 인용합니다. 태익지에서 꽃 구경하며 낚시질을 하다. 태익지 서쪽과엔 꽃이 만겹으로 피어서 천지에 온화한 온기를 많이도 빚어내었네. 달이 떠서야 바야흐로 낚시줄을 건너라니 건신들은 제멋대로 붉은 노래 취하였구려. 한무제가 조성했던 태익지가 바로 조선 왕조실록의 제왕의 성 관중의 화성에 있었던 정조대왕의 태익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익지에 대한 위키백과를 인용합니다. 지금은 중남해와 북해는 원나라 때부터 황성의 내원으로 조성된 곳으로 명나라 때에는 태익지라고 불렀고 정나라 때에는 서해자로 통칭했던 곳이다. 황성의 서쪽문이 서안문이고 박지원이 머물렀던 서관이 거기에서 가까웠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박지원은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태익지 서쪽에 있는 명소들을 많이 둘러봤다. 이미 소개한 북해대교, 오룡정, 구룡벽, 만불루, 극락세계 등이 모두 박지원이 둘러본 태익지 서쪽의 명소들이지만 이 밖에도 자강과 흥인사 등이 모두 같은 구역에 있던 명소들이기 때문에 박지원은 이들을 또한 구경했다.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 관중의 태익지가 북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선의 화성이 북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익지가 창덕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위키백과를 인용합니다. 태익지는 창덕궁 후원 초입의 천원 지방의 조형 원리에 따라 조성한 방지원도의 대표적 연못이다. 창덕궁 후원 초입부에 위치한 주암로 일원에 위치해 있다. 동골도에는 배가 묘사되었고 동국 여지 비고에는 연못 안에 채색하고 비단 돛을 단 배가 있어 정조는 꽃을 감상하고 고기를 낚았다는 기록으로 봐 정조가 태익지에서 배를 타거나 낚시를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연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궁궐지에서 숙정이 선수 지은 시 택수제에 앞으로는 네모난 못에 면하여 다가섰고라는 구절을 통해 숙정 때 택수제와 함께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가 계셨던 창덕궁에 태익지가 있었는데 이 태익지가 정조대왕 흥제전서의 무대 화성이며 이곳이 북경이라고 합니다. 고종 황제께서 제왕의 성 관중에 계셨던 곳입니다. 물론 이곳에 조선의 전국 경복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명성 황후가 피난간 여주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경기도 여주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안수마음 이세계시에 물을 막은 공은 마음속이 높고 하늘에 뜬 형태는 용문산이 크구나 하였다. 이 용문산의 용이 상징하는 것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을 용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중선탄의 시에 그대는 옛날 치홍이 소호에서 잔치함을 보지 못하였는가. 은첩불 켜고 놀다가 이 밤늦어서야 파하니 금잔 옥잔이 흩어져도 거두지 않았다네. 또 하간 방랑하여 회계에서 논 것을 보지 못하였는가. 가벼운 노 짧은 배는 연기 낀 물가를 따라 빗긴 바람 가는 비에 꽃다운 섬을 찾아갔다네. 중원 목베기 자취를 이어 놀이배에 북을 치며 금강 가을에 즐겁게 노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주의 산천에 등장하는 비단금자의 금강이란 천조가 있었던 금도에 흘렀던 강이 금강으로 명성 황후께서 관중에서 지금 거리에 옛 천왕님이 계셨던 경도인 서울의 동부인 동경의 경주지역으로 비신했던 것입니다. 상기 이모 군란의 지명 중 안변, 거제, 지물포 및 남양만의 마산포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안변, 함경도 안변의 군명을 동주 삭방 학성이라고 합니다. 학성은 천조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거제, 경상도 거제의 군명을 상군 기성이라고 합니다. 거제는 신도가 있었던 관중지역입니다. 제물포, 제물포의 인천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남양만의 마산포, 남양의 군명 당성은 당구레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며 마산포는 한주인 청주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모 군란에 등장하는 청군이 바로 조선의 신식군대였습니다.